미식을 사랑한다면 놓칠 수 없는 바로 그 재료. 식탁 위의 흑진주, 캐비아의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시작된 비밀이야 부티크의 특별한 여정.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캐비아는 카스피해와 흑해 주변에서 서식하는 철갑상어의 알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캐비아 채취는 카스피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철갑상어는 세브루가, 오세트라, 벨루가 등 약 3가지 종으로 매년 2,000톤에 달하는 캐비아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으로 카스피해 철갑상어는 멸종 위기에 처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카스피해를 포함한 자연에서의 모든 철갑상어를 포획해서 캐비아를 얻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캐비아는 양식으로만 생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캐비아 중 60%는 중국에서, 그 외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불가리아, 한국, 일본 등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캐비아의 생산과 수입이 진행되었을 때 국내 시장에서 캐비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캐비아는 알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캐비아는 등급이 아니라 철갑상어 종에 따라 분류되며 같은 종류의 캐비아는 맛과 알의 크기, 색상에서의 차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3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종이 있지만 캐비아 양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브루가는 1m 이하로 상어의 크기가 작은 편이며 알도 작고 진한 바다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브루가는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양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오세트라는 러시아에서 유래된 철갑상어 종으로 2.5에서 3.5mm의 중간 크기의 알을 가지며 색은 어두운 호박색부터 황금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가집니다. 견과류의 미묘한 맛이 특징이며 질감은 견고한 편으로 밸런스가 좋아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캐비아 중 하나입니다. 벨루가는 다뉴브강 유역과 중국 등에서 양식되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철갑상어로 양식이 가장 어려운 종입니다. 벨루가 캐비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에서 20년을 기다려야 하며 맛도 다른 철갑상어 알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최고급 캐비아로 평가받습니다. 벨루가 캐비아의 알의 크기는 3에서 4mm의 크기로 큰 편이며 색은 엘리펀트 그레이라고 하는 암회색을 띱니다.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과 버터리한 풍미의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 최상의 캐비아로 손꼽힙니다. 바에리 또는 시베리안이라고도 하는 철갑상어는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양식하는 종류로 추운 지역에서도 잘 성장하기 때문에 양식이 용이하여 캐비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1m가 안 되는 작은 철갑상어이며 알은 크기가 작아 검은색 또는 진한 회색을 띠며 미네랄과 바다 내음이 특징입니다. 최근 바에리 캐비아는 다른 캐비아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져 양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랜스 몬타누스는 비교적 밝은 빛깔의 철갑상어로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가장 많은 개체군이 분포합니다. 1.5m까지 자라며 비교적 큰 몸체에 자라는 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알은 2.4에서 3m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며 짙은 회색을 띠고 버터리한 풍미와 함께 바다향이 특징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주로 연회용 또는 소스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칼루가는 흑룡강의 토착 철갑상어인 후소다우리쿠스를 일컫는 말로 벨루가와 가장 유전적으로 비슷하고 알의 크기나 맛도 유사한 편입니다. 칼루가는 양식의 기간이 긴 편이라 생산성이 좋지 못해 해당 연근의 토착 품종인 슈렌키와 칼루가를 교배시켜 새로운 교배종을 만들었는데 이 품종이 바로 칼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칼루가 하이브리드는 알도 비교적 큰 편으로 올리브색을 띠고
진한 풍미와 감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셰프들이 선택하는 셰프스 캐비아로도 불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캐비아, 어떻게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캐비아 제품은 철갑상어의 품종에 따라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철갑상어 알의 숙성 정도, 크기, 그리고 색상으로 나뉩니다. 여기 3가지 캐비아가 있습니다. 이 캐비아는 다른 종류의 캐비아일까요? 이 3가지 캐비아 모두 똑같은 오세트라 품종에서 나온 캐비아입니다. 같은 품종에서 채취되어도 철갑상어가 알을 품는 기간이나 개체의 차이에 따라 알의 크기와 색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철갑상어 알 색상은 밝은 호박색부터 짙은 회색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같은 품종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잘 선별해 농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각 브랜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비아 알의 크기 또한 개체의 종류와 품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육기간이 각 7년에서 20년까지 개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알을 품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알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에 관련된 각종 요소는 모두 상호작용을 하며 각 요소의 특성이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캐비아의 제품 분류가 결정됩니다. 다르게 제조된 2가지 캐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왼쪽의 캐비아는 알이 탱글탱글하여 잘 뭉개지지 않습니다. 간혹 비살상적으로 알을 짜내면서 채취하는 브랜드의 경우 세포막 손상이 많아져 알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색은 희끗해지고 텍스처는 탱글해지며 이러한 철갑상어 알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캐비아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른쪽의 캐비아는 알이 크리미하게 잘 뭉개져서 입안에서 버터리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면 신선한 알이 염장되어 고른 색상과 섬세한 질감으로 잘 숙성된 완전한 캐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비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캐비아가 제조되기 위해서는 개체 교배부터 치어 배양, 양식, 수확, 가공 및 숙성 과정까지 매우 섬세한 과정을 거칩니다. 치어들은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 별도의 배양 시설에서 길러지며 암수 구별 후에는 암컷 철갑상어만 성송숙기까지 사육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은 2가지로 자연환경에서 수중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과 실내 수조에서 사육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연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가두리 양식은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개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어류를 양식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조에서 사육되는 양식법은 날씨와 환경의 변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에는 용이하지만 자연환경에서의 양식법보다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므로 자연환경과의 차이가 많아 성장과 맛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사육된 상어로부터 알을 수확하기 위한 과정은 섬세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확기가 다가온 개체는 수확 1년 전 내륙 양식장으로 이동되며 이후 철갑상어 알을 수확하는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체 검수란 알을 수확하기 위해 성숙한 암컷 철갑상어를 선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어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수질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킵니다. 가공 공장에 도착한 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개체만을 대상으로 알을 채취합니다. 이때 비살상적 방식으로 알을 수확하기도 하는데 이는 호르몬제를 주입하여 억지로 배란시켜 일부 부위를 절개하여 알을 채취한 후 방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철갑상어 알의 품질을 해쳐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염 및 불임 등 철갑상어의 복지를 위해 유럽에서는 금지 및 지양하고 있습니다. 개체들은 알의 품질과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 알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취됩니다. 이때 추출된 알은 이물질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됩니다.
채취된 알은 숙련도를 갖춘 전문 인력의 품질 테스트 아래 테이스팅 과정을 거치며 검수가 통과된 알들은 철갑상어의 고유 번호에 맞춰 다음 구역으로 이동됩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은 알이 손상되지 않게 망을 통해 난집을 분리하고 지방 및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깨끗이 이물이 정리된 철갑상어 알은 종류 및 무게 등에 따라 정해진 염도에 맞춰 절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염 공정 과정은 캐비아의 보존 및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알이 손상되지 않게 소금과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염 공정이 완료된 알은 마스터틴에 담아 그 위에 무게추를 올려 물과 공기를 빼 압축시킨 후 적절한 냉장 조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해가며 수개월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며 보관됩니다. 숙성의 과정을 생략하는 브랜드도 있으나 이러한 과정이 없이 바로 작은 틴에 소분할 경우 캐비아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숙성을 진행한 후 소분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숙성의 과정을 거친 철갑상어의 알은 드디어 캐비아가 됩니다. 완성된 캐비아는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표준에 부합하는 확인 과정을 거쳐 소분 후 납품됩니다. 이후 국가 수출과 관련된 멸종위기종 국제협약인 사이티스 서류 절차를 거쳐 수출 통관 절차를 밟은 후 유통사에 입고되기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긴 시간을 거쳐 완성된 캐비아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캐비아는 보통 냉장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사이의 온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비아의 올바른 보관 방법은 캐비아의 신선한 품질과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비아는 보존제와 저온살균 여부에 따라 3에서 12개월까지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캐비아는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아 6개월 이내 짧은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미개봉 상태의 캐비아는 틴 하단의 소비기한까지이며 개봉 후에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맛과 품질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3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캐비아를 식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캐비아 틴을 오픈해야 합니다. 캐비아 틴은 뚜껑과 용기 사이의 홈에 캐비아 오프너 또는 동전을 사용하여 비트는 방식으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캐비아를 섭취할 때 자개, 플라스틱, 나무, 유리, 그리고 금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비아를 테이스팅할 때에는 스푼을 입에 대지 않고 손등 위에 덜어 얹어 먹습니다. 이때 손등의 정중앙이 아닌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등에 올려 먹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캐비아는 카비아리, 푸르니에, 스투리아, 칼비시우스, 지아베리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전통 있고 프리미엄한 캐비아로는 카비아리와 페트로시안을 일반적으로 꼽습니다. 카비아리는 프랑스 미쉐린 3스타 60%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며 셰프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비미리아 부티크는 카비아리 수입과 함께 세계 최대의 캐비아 농장에서 직접 수입하여 자체 브랜드를 런칭했으며 이 캐비아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수준 높은 퀄리티로 뉴욕의 펄쉐, 르베르나딘 등 3스타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캐비아입니다. 비미리아 부티크는 모수, 밍글스, 세븐스토어 등 국내의 미식 문화를 이끄는 최정상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신라, 조선 등의 5성급 호텔에 캐비아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팝업 행사를 통해 국내의 많은 미식가들에게 캐비아를 알리고 있습니다. 캐비아는 오랫동안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고급 식재료로 이 특별한 진미는 단순히 고급스러움의 상징을 넘어 한국의 미식 문화의 또 다른 영감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캐비아 시장은 앞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윤리적인 양식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함께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비미리아 부티크는 캐비아가 소수의 전유물을 넘어서 음식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미식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식재료를 더 가까이,
부담 없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비밀이야 부티크가 함께하겠습니다.